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선취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수익을 보통 보면 주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무슨 뉴스에 사지 말아라. 자, 보통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서 사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은 낮은 자리에 있는 걸 사야 되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뭐 추세를 돌리고 시작할 때 사라, 정배열로 일봉상에서 정배열로 이동평균선이 뭐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정배열로 돌렸을 때 이제 신규 진입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추세가 가는 방향에서 올라타야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다.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 수익 매매라 그래서 며칠 동안 보유하는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보다 수익을 더 빨리 내고 싶은 거야. 수익을 더 빨리 내고 싶다 보니까 급등주들 가지고 이제 단타 매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하루 만에 어떻게 무언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캘핑이라는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뭐 신종 투기꾼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스캘퍼, 쉽게 말하면 데이 트레이딩보다 더 빨리 운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걸 기법적으로만 이제 자꾸 개발이 되고 시장이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다림, 장기 투자를 다 놓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스캘핑을 한 사람들이 15년, 20년 동안 만약에 수익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매는 이제 손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내 돈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몰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고수면 고수일수록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캘핑이든 고수면 고수일수록 그렇게 몰빵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손절이라는 부담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하면서 수급이 딱 포착이 되고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하고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하는 거면 할수록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포지션 대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 개를 유지를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니까 비중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스캘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매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 복리를 키우기 위해서. 자, 주식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20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내가 기법으로 완전 마스터했어. 굉장히 뭐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을 만큼 기술적인 매매법에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때 진짜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저축을 해서 이제 내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차곡차곡 모아간다 그러면 데이 트레이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수익률을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내도 그 장기 투자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나라 재벌들. 자,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뭐 부동산 재벌 이런 사람들은 재벌 축에 끼지 못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최소 2조 이상? 1조 이상? 1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제 뭐 재벌 축에 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몇 천억 이런 건 재벌이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보다 조금 높은 상류층? 천억대에는 이제 상류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시대에 보면 한 100억 단위, 이제 뭐 10억에서 100억 단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이고, 자산이 그거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전부 서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자산을 이제 1조 이상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이제 재벌이라고 그래요. 이 재벌들은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조 이상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땅으로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주식이 비중이 많지 않으면 재벌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이런 재벌들은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하니까 주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기업 일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내 자산이 커지는 거죠. 왜?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다. 그러면 복리라는 시스템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끔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뽀록이라고 종목이 터지면 당일날 뭐 20% 이상 급등했을 때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10몇 프로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20몇 프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승해놓은 구간에 갑작스러운 급등을 잡아낼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기에 들어가서 짧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면 미리 선취미를 해서 기다려서 우리가 수익을 편안하게 챙겨가는 우리가 하는 투자가 맞을까요? 그 데이 트레이드가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는 25% 상승했다가 20%가 밀려버려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데이 트레이더는 20% 상승 구간에 예를 들어 3% 눌려있는 17% 구간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10% 밀려버리면 10%가 손실이에요. 손절을 한번 못 잡아버리면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것도 몰빵 투자니까.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는 뭐냐? 대외적인 악재, 시장의 폭락,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비중 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되면 리스크가 거의 없이 주식 투자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 장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취매예요. 자, 데이 트레이더, 또 이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세력 수급이라든가 보고 일봉 차트로 뭐를 보고 이제 바닥 구간의 매집 구간,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왜 편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2달, 2주, 3주 그걸 사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 오늘 당장 매매를 해서 오늘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그런 식의 투자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왜냐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투기라는 거예요. 복리가 입혀지지 않은 투자는 투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리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에서.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해서 복리를 입힐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거나 더 천재겠죠. 아무튼 저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단타를 하면서 손절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찾지 못했어요. 단타를 하면서 손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나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그냥 용돈벌이로 하는 거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자산이 많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끼리 그냥 시간 날 때 만나서 같이 매매해보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단타 기법들은 제가 모든 걸 다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매매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아무한테나 오픈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완벽하진 않죠.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 가깝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죠. 지금도 커뮤니티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걸 챙기면서 대외적인 뉴스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입혀가는 원칙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은 점점 단단해지는 거고 1년 후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더 단단해지겠죠.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타는 이제 따라가는 매매라는 거예요. 단타는 기술적인 매매일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
그 추격 매수라는 그 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수급이 붙어있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야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있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야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단타 매매라는 거죠. 왜?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변동폭이 최소 5%에서 10% 그쪽에 이제 등락폭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데이 트레이딩을 해갖고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든다 그러면 결국은 단타는 추격 매수입니다. 하지 말라는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단타예요. 시스템을 이제 잘 갖춘 단타는 단기적인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수익을 못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자본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 고리스크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위험이 높은 이런 투자를 하려면 저 같으면은 단타 매매 안 해요. 선물이나 옵션을 해야지. 수익폭이 훨씬 큰데 버린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뭐 3천, 5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옵션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잘 잡아버리면 하루에 뭐 6억, 10억도 만들 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이런 무슨 뭐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단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옵션, 선물 이런 파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을 버린다고 매매를 하면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서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타 이런 거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크게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데이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제 옵션 시장이나 이제 선물 시장에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 자금력이 약하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단타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단타꾼들은 거의 99% 이상이 수익을 쌓아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 수익을 쌓아간다 그래도 한 반에 헌납하고, 수익을 쌓아가다 한 방에 헌납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거를 저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주식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이니까. 자, 그 리스크를 이제 극복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체 주식 인구 중 상위 1%, 상위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의 기법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정 보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패턴들은 세력들이 읽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요즘 수익 구간이 더 짧아진 게 점점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폭을 2% 주고 밑으로 5% 밀어버리고, 상승폭을 2% 주고 5% 밀어버리고, 올릴 때 한꺼번에 10%씩 끌어올려버리고, 장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과거에는 3% 이제 밑에서 반복되면서 이제 3% 수익 구간, 그 다음에는 이제 5%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10년 전에 뭐 이럴 때는 그 수익 구간들이 보통 정해져 있었어요. 왜? 단타하는 사람들이 평균 수익 구간을 3%씩 갖고 왔다는 소리야. 근데 그걸 알다 보니까 매도 포지션을 안 주기 위해서 세력이 2%만 끌어올려도 5% 밀어버리면 손절 라인 다 터치를 하잖아요. 보통 손절 라인도 3%를 잡고 가니까. 그럼 손절 라인 다 터치하면 이제 뭐 5%를 민다든가 6%를 밀어버리면 손절 라인 다 터치하고 바로 10%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력주에는. 그러니까 단타는 사람들은 내가 2년, 3년 동안 돈을 벌어오다가 갑자기 무슨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지금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잘 안 나.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들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무슨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시장이고, 이게 일단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재미로 지금 하는데, 단타 계좌로 운영을 하는데, 저 이제 리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쉽게 말하면 3분봉, 5분봉으로 보는 거를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면 돼요. 월봉으로 그런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내면 지수 완전 장기 꼭지에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거지 수익을 위한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지션 대응법을 연마를 하고 내가 심리를 이제 거스리고 원칙 매매를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단타 매매는 그냥 사용할 뿐이다. 그리고 이 단타 매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 1000억, 1조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제 목표는 무슨 몇십억 벌자고 저는 주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도 진짜 인생을 변화시켜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10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로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해 보자고요. 제가 처음에 커뮤니티 시작하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와, 뭐 이런 놈이 있어 하면서 웃으면서 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죠. 무슨 소리냐면, 야, 이대로 하니까 진짜 과거에 얘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안 빼고 다 20% 이상 다 급등해 있어. 단 한 종목도 손해본 종목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이제 언급했던 종목들이 한 종목도 손해본 종목이 없어요. 단 한 종목도. 손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확대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요, 불나방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요. 자, 주식 중독에 이제 무너지는 거를 수도 없이 봅니다. 나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난 실패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드는데, 시장이 변해버리면, 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법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폭락장. 이럴 때는 단타 매매도 시스템이 달라야 돼요. 최소 단타 매매로 10년을 버텼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으로 10년간 수익을 누적시켜왔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죠. 상위 1% 안에 있는 사람이. 뭐 2, 3년 수익 봤다고 꼴값 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왜? 상승장, 하락장 이렇게 뭐 박스권 장만 2, 3년 지켜보다가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대세 상승장 와버리고 뭐 폭락장 와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인 자산을 20억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서민이 아니고 이건 서민층에서도 거의 하층민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층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회가 노령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 시대가 변했어요. 과거에 60살, 70살 살면 이제 뭐 환갑이다, 뭐 칠순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잔치하고 오래 사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준비를 할 때 맥시멈으로 한 80대까지 80대 이상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 살아버리고 120살 살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먹어야 되죠. 잠은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추우니까 보일러도 틀어야 되고 더우니까 에어컨도 틀어야 돼요. 그렇게 몇십 년을 그냥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건 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야, 그런 세상을 없애기 위해서 80대 되면 다 안락사 시켜야 될까요, 사람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경제인식을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되고, 퇴직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돼. 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노후 준비, 할 수 있는 건 투자 말고는 없다. 예금을 해서 노후 준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금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중산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50억,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금에서도 노후 준비 할 수 있죠. 그 이자로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중산층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노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려면 투자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경제인식이라는 거죠. 자, 장기 투자의 기본은 선취매예요. 선취매라는 게 뭐냐? 올라갈 걸 아는 종목들. 내가 바닥에서만 짚는다 그랬죠. 자, 바닥이라는 게 뭘까요? 바닥과 꼭지가 있으면 바닥에선 무조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빠졌다가 올라가든지 바로 올라가든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바닥을 짚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닥인 종목들은 아무 때나 사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자리를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그래도 대외학제가 나오고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사서 그냥 묻어두면 그게 투자다. 어려운 게 아니는 거예요. 사서 묻어두고 어디서 팔든지, 허리에 팔든지 무슨 꼭지에 팔든지 일단 수익 내고 팔면은 투자잖아요. 꼭지를 내가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꼭지를 잡아요? 그냥 100% 이상 수익 나면
절반 팔아요. 그럼 내 원금이 나왔잖아. 그걸로 또 다른 종목,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 사놓고 100% 이상 수익 난 종목에서 그 종목 이제 150% 가면 또 20% 팔고 200% 가면 20% 팔고 이렇게 분할해서 계속 매도를 하면 계속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꼭지를 잡아서 일괄 매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한 번 사놓고 나누어서 파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적립식 계좌죠. 트레이딩 계좌는 아까 말한 이 단타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누적 수익금을 쌓아서 그 누적 수익금으로 공짜로 종목을 보유하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게 트레이딩 계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같이 지금 해보면서 이해도를 쌓아가면 돼요.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싣지 말고 여러 군데 쪼개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쌓인 종목이 생기면 그 종목은 사서 이제 매도 없이 트레이드 없이 중기 보유하고, 자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200% 300% 쌓였으면 그 종목은 이제 장기 보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위해서 비중 확대를 해서 복리를 키우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죠. 선취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또 바닥주도 선별을 해가지고 상승이 오기 전에 미리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모르냐. 바닥주 그리고 무슨 뭐 저평가 종목 어떻게 찾냐. 저평가 종목은 어떻게 찾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주를 어떻게 찾냐. 그거는 제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개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바닥을 잡아가는 방법. 회원분들은 신기할 거예요. 어저께도 커뮤니티에서 무슨 뭐 단톡방에서 얘기하죠. 남들은 사면 안 된다는 자리에 나는 맨날 진입을 한다. 자, 바닥을 잡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그 자리가 바닥이라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막 주가가 막 바닥으로 꼬꾸라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익으로 다 돌아와.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유하고 기다리다 급등이 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주를 사면 무슨 또 장점이 있냐면요. 저항선과 지지선 정확하게 나타내줘요. 캔들이 나타내주고 이평선이 나타내주고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 일단 팔아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게 트레이딩이 최적화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닥주를 사다 보면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와 있는 시점에는 누적 수익금이 쌓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위에 저항대가 매물대가 없을 때 그냥 보유를 하면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내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그럼 그게 이제 복리가 입혀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눈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익 챙기고 다시 진입하고 이걸 반복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 그 종목 묻어두고 이걸 반복을 해서 보유를 하고 세월을 흘리면 나는 저절로 부자가 돼 있고, 이게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면요, 복리도 스스로 내 자산에 입혀지고요, 기업이 성장할수록 내 자산도 내 인생도 함께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더 여유로운 생활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의 축적이라는 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자산의 축적이 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삶 자체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민폐를 끼쳐야 되고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나한테 자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야 돼요. 보통 요즘 보면 제 주변에도 많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만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세상이 알아서 나를 위해 움직여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요. 너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나중에 어떻게 되고 나중에 너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행복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네가 50 먹고 60 먹어서 나한테 한번 손 벌려봐라. 지금 네가 한 이 내용 이런 이야기를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죽어가든지 나는 절대 너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을 거다. 그건 네가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기 때문에 네가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야
라는 생각을 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 또 마음이 또 그래서 뭐 도와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맨날 화가 나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한 건 생각을 안 하고요. 있는 놈들은 굉장히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있는 놈들은 투자를 하니까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으면 이 1000억 가지고 예금을 한다는 생각은 1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1000억 100억 갖고 있으면서 예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벼락부자가 뭐 이제 땅 좀 뭐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 있다든가 그렇게 투자 같은 거 할 줄 몰라 다 물려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뭐 예금을 그렇지 않고 그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뭐 내가 100억을 갖고 있건 1000억을 갖고 있건 이걸 가지고 예금을 할 생각은 진짜 1만큼도 하지 않을 거라고 전 자신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그런 부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야 100억이면 1% 이자면은 1년에 1억이네. 응? 1% 금리 받으면 1년에 1억이고 한 달에 1000만원씩 뽑았을 수 있겠다. 와 부럽다. 100억만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에요 이게. 100억 가지고 은행금리 1%를 받으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데 그 100억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그릇이 작을까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투자는 항상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요. 야, 너는 무슨 뭐 10억, 100억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심을 다스리라 그러냐.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인 거고, 지금 당장 단기적인 투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회원분들 중에도 보여요. 예를 들어 매도를 해서 비중 3만큼씩 나갔다가 매도 포지션을 잘 잡았어요. 포지션을 잘 잡아서 이제 리딩에는 뭐 1비중만 팔라고 하는데 3비중을 다 팔았는데 많이 밀렸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진입을 할 때 리딩에서는 1비중만 팔았으니까 1비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3비중을 다 판 사람은 1비중씩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3비중을 한꺼번에 사버려요. 그렇게 지수가 좀 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쌓아놨던 수익금을 많이 반환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간다 그러면 1비중만큼 내가 1비중밖에 못 샀는데 더 갔어 거기. 그럼 그만큼 가지고 산 거 가지고 수익을 본 걸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욕심 부려갖고 비중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다 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수익 본 금액까지 더해서 사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90만원을 팔았으면 95만원을 팔았어요. 수익금이 5만원이고 90만원이 투자금이야. 다시 살 때도 무조건 90만원을 사야 되는 거예요. 95만원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회원분들 중에 보입니다. 뜨문뜨문. 제가 보이는 대로 지금 짚어드리고 있죠. 계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한 종목에 뭐 비중이 많이 실려있고 한 사람들 보면 지금 보세요. 지수가 조금만 눌려보니까 수익금 다 반환해버렸죠. 수익금이 무슨 뭐 107만원, 뭐 108만원 돼요. 170만원 돼. 뭐 100몇십만원 되는데, 막 지금 지금 계좌 현황이 100만원 손실이 찍혀있어. 왜 그럴까요? 한 종목에 비중이 많이 실려있어 버리니까. 비중 관리를 못했어. 현금 40%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막 주식 막 70%, 80%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빠져버리면, 계좌는 그동안 수익금 다 토해내는 거죠.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쌓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말대로 따라오지도 못했다는 거고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더 볼 수도 있겠죠. 장이 풀려갖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간다 그러면 수익을 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익에 작은 수익에 연연해가지고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조금 쌓아가고 많이 쌓아가고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수익을 쌓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한 종목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버리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체크를 해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매매일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매매를 하면서 다 추방시킬 겁니다. 다 내보낼 거예요. 우리 누적 수익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리딩 계좌라는 그 검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매매를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이용약관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용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추방시킬 거예요.
강제적으로 추방시킬 겁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필요가 없어요. 가입비 이상은 벌었을 거 아니에요. 따로 매매를 했으면. 그 사람 자산이 얼마고 투자 계획서 이런 거 써있는 것도 다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적 수익 쌓아놓은 거 그런 거 보고 그 사람 자산 대비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뭐 이 정도 이상은 벌었겠네 하면 바로 추방시켜 버릴 겁니다. 다시 가입하는 건 안 받아들여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에 똘똘 뭉쳐있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최대한 억누르고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다스리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산도 불어있고요. 스스로 그릇도 성장이 있다는 거죠. 자산만 불려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그릇 자체가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데는 20억이면 노후 준비가 끝이라 그랬어요. 그럼 2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내 자산이. 20억 넘어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욕심 부려갖고 아니야 60억 벌어갖고 아빠한테도 20억 주고 뭐 내 아들한테도 20억 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들의 인생은 스스로 하게끔 하세요. 주변에 도움만 주시고 돈을 주지 마세요. 절대. 인생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이제 고민을 하고 나머지 돈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도 구축을 해보자. 살기 위해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돈을 버는 거고요. 그 살기 위한 돈이 다 벌려 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나누는 즐거움을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살기 위한 만큼은 벌어 놓자. 그렇게 세이브를 해놓고 그 이상의 자산은 자 명예욕을 한껏 불태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욕을 불태워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 있고 누굴 믿지도 못하고 지나가다 뭐 조금 이상하게 생긴 남자만 있으면 막 눈이 이렇게 보죠. 여자들 가끔 밤에 어디 골목 같은 데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나 그렇게 쳐다보면 승질 확 납니다. 진짜. 그런 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여자 탓이에요?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요? 아니죠. 교육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어디 가갖고 저는 시장 가서도 절대 진짜 돈 100원도 안 깎아요. 진짜 좀 옷 같은 거 파는 사람들 많이 남는 거 내가 아니까 그런 데 가서는 장사 좀 잘 되는 데 있으면 좀 깎고 할 때 있지만 뭐 시장 같은 데 가서는 진짜 돈 1000원도 깎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할머니들 시장에서 뭐 팔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거 남아봐야 얼마나 남을 것 같아. 그런 거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세요. 내가 뭘 사 먹을 때는. 그런 자꾸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거기에서 좀 더 욕심 부리고 이 사람도 욕심 부리고 저 사람도 욕심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욕심만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 나 자체가 욕심쟁인 거야. 그러니까 쟤도 욕심쟁이야. 자식한테 그걸 가르치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놀아봤어. 조금 껌 좀 씹고 무슨 뭐 주먹질 좀 하고 하는 애랑 놀아보니까 내 인생 3년을 허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경험 하지 마라.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안 낳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만 표방하고 살아요. 자,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 중에 성추행범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이나 될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추행범이 10,000명이나 될 거예요. 물론 속으로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욕구가 있는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진짜 성추행범들은 한 10,000명이나 될까 할 거예요. 그럼 비율을 따져보면 몇 퍼센트일까요, 여기? 근데 그게 뉴스에서 자꾸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10,000명이면 1%도 안 되죠. 그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99%를 외면하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사업에 껴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매집 후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자,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소리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소리죠. 바닥에서 이렇게,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바닥을 만들어가고 또 밀어내고, 또 바닥을 만들어 또 밀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개미들 물량은 거의 털려있는 종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은 이제 1차,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뭐 매도 물량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인위적인 매도 물량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을 했고요. 2차, 3차 이렇게 진입하고 지금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올라가기까지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팔고 또 내려오면 좀 더 사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만약 갑자기 급등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 2비중 팔고 1비중만 가지고 가고 아니면 전부 다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든가 뭐 이런 트레이딩을 하겠죠. 그냥 기다리고 천천히 보는 거 올라갈 때까지. 세력도 일단 돈 많이 묻어놨잖아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끄집어 내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거의 뭐 부도위기나 무슨 뭐 그런 위기가 있지 않은 이상 끄집어 내려버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대주주 지분 확인하고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 분석 돼 있어. 막 PBR이 뭐 0.3배 이래요, 이 종목. 그리고 자, 성장성. 이거 뭐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을 종목이 아니에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지고 있으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 샀을 때 이렇게 끄집어 올렸을 때 위에서 한번 매도 포지션이 왔겠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샀으니까 우리는 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한꺼번에 들어올리진 못할 거예요. 이 종목은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저항대 부딪힐 때마다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서 계속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추세를 완전 돌려버려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배를 만들면 그동안 우리는 확보해놨던 물량 가지고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요. 아직 우리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얼마나 없냐면 1억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회원들 자금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와 있길래 매수 사인을 들었는데 우리가 사니까 바로 양봉 밀어버려요. 누군가 엄청나게 만지고 있다는 소리죠. 위에다 매물 겁나 깔아놓고 밑에서만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올려가면서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던지는 것만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서 매집을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종목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럼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상승 오면은 이제 수익 챙겨가면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가 들어갔겠지만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아마 급등을 한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우리 적립계좌에도 들어있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같이 이렇게 하락주 이렇게 해갖고 움직임이 막 있는 종목은 이게 만약 분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상승 나온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된다 보니까 이게 분봉이라 그러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일봉에서 분봉처럼 똑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 분봉에선 틀리면 손절을 해야 돼요. 왜? 추격 매수 들어간 거니까. 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많이 상승했는 구간이라 앞으로 빠질 자리가 더 커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바닥주만 샀으니까 아무 때나 사갖고 실수하면 조금 더 사면 돼요. 실수라는 걸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잘못 샀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실수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진입 시점이 잘못됐어요. 근데 진입 시점이 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는 장기 투자할 건데. 자, 뉴스 터지면 딱딱딱 챙기고 나왔죠. 챙기고 나오고 내려왔을 때 또 사고. 자, 올라가니까 팔고. 내려왔을 때 또 샀어야 되는데 이때 현금이 없었나 보지 뭐. 그래갖고 이때 샀어요, 이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좀 구간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이 구간까지 지금 224일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뚫어내고 상승을 하면 이제 차익을 챙겨가겠죠. 지금 누적 수익은 이제 44% 확보했어요, 이 종목은. 이 누적 수익이 100% 되면 자, 이제 공짜 주식 되는 겁니다. 이 주식은 이제 공짜 주식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짜 주식들만 많이 만들어내면 돈 버는 거라는 거죠. 장기 투자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는 투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장기 투자는 손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상장 폐지될 만한 종목들을 우리는 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종목들, 좀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 종목들만 우리는 매매를 합니다. 왜? 종목이 많으니까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수익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투자는 이제 손절을 잡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절이라는 거 없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고, 단기 투자는 이런 손절을 잡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을 해서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요, 상패가 된다 그래도 보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패가 될 종목들을 선별을 했다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실수를 인정을 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래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폭락으로 마이너스 30%, 그리고 마이너스 50%가 하락했다 그러면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요. 그 기업의 부실이 원인이 아니고, 이 시장 마이너스 30%, 50% 빠진 게, 내가 진입한 시점에서 50% 빠진 게 기업의 부실이 원인이 아니고 기업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비중을 더 실어야 됩니다. 이때 무슨 손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 문의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무슨 뭐 해갖고 과거에 막 질문 받아갖고 뭐 종목 분석을 해보면, 제가 아프리카로 생방을 또 했었죠. 그냥 분석을 해보면 마이너스 50%라 그래갖고 종목 좀 봐주세요 하면 썩어있는 종목들이야. 그냥 이건 뭐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올라올 뭐가 없어. 그냥 비싸고 꼭지 구간이었고 기업 상황은 안 좋고, 이런 종목들 매매해갖고 뭐 50% 마이너스 50% 물려있어요. 뭐 어떻게 잘라내야죠. 손실 처리해야죠. 기업 분석도 안 돼. 뭐 분석해보니까 이거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손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50%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30% 50%가 왔다? 적극적으로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는 거는 대외 변수나 시장 폭락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종목들만 우리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절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악재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악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르겠죠. 이렇게 비중 확대를 하면 된다. 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비중을 우리가 1%를 샀어.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 됐어. 그래 최대 해갖고 5% 보유하고 있다 시치자. 계좌 자금 대비해서 5%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한 종목. 근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상장 폐지가 되고 다른 종목들이 다 본전이라 그래도 그냥 우리는 5% 손실밖에 아니에요, 계좌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크가 얼마나 없어요. 비중을 이렇게 쪼개놨는데. 그러면 상패 위험이 없는 종목, 비싸지 않은 종목,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선별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타이밍만 잘 노려서 들어가고, 타이밍이 실수가 있어도 상관없고 무슨 상황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트레이딩을 할 거면 그냥 수익 보고 나왔다 다시 사면 되는 거고, 트레이딩 안 할 거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종목 100개 집어넣어놓고 예를 들어 1000만원 있어요. 1000만원 있으면 100만원씩 10종목 사는 게 아니고 10만원씩 100종목 사놓고요, 그냥 묻어두고 5년 있으면요, 제 장담하는데 그 돈 3천만원 4천만원 돼 있습니다. 심하게는 뭐 2억씩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하게는 이제 한 10년 15년 있으면은 그때 살았던 1000만원이 막 100억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예요. 왜? 복리가 복리를 입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종목이 선별이 돼 있다 그러면 분석한 스스로를 믿고요. 그리고 공부한 기법들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면 나한테 수익은 저절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진입 시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 부분이 아예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단타처럼 실수를 하면 바로 손실로 돌아오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중관리 원칙이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수를 수정을 하면서 이제 점점점 매매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계좌 수익 보고를 하는 날이니까, 계좌 보고를 하는 날이죠. 금요일이니까. 계좌 보고 끝내고 중급 회원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한 6월, 7월 달. 길게는 한 10월 달부터는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중급 회원들을 위한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어서 검증을 해놨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을 조금 있다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안 봐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부가가치가 없어요, 이거 유튜브가. 그럼 안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려면 광고 시청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생기는 게 있으면 내가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직원도 쓰고 하면서 점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광고 시청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훌륭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광고 시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